지인들도 많이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구독자 1만이 되면 수입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리고 이제 피부 관리, 이거는 진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피부 관리 어떻게 하는지. 피부가 좋게 나오나 봐요, 다행히. 인테리어는 알겠는데 홈스타일링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제 첫사랑이 혜원아, 너 왜 여기서 나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1만 구독자 기념으로 Q&A를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질문이 어떤 게 올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공간에 대한 질문, 그리고 저에 대한 질문 이런 것들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씩 대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벌써 8개월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시작했지? 봤더니 작년 11월 16일에 첫 영상이 이제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답변 드리지 못했던 질문들, 그리고 이번에 남겨주신 질문, 그리고 이제 뭐 유튜브 수익 궁금해 하셔가지고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자, 그러면 한번 질문들을 읽어볼까요? 또 이런 질문 되게 많았어요. 현재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30이 넘은 지금 제가 공간을 좋아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일단 대답은 네, 가능하시고요. 근데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 얘기를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수업에 오시는 분들 중에 한의사 씨라는 거에 본인 소개를 하시는데 이제 공간 사업 쪽으로 하고 싶다고 수업을 들으시는데 30대, 40대 뭐 이런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으면 바로 한번 해보시는 분들이 있고 계속 생각만 하시는 분들이 있고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30이 넘은 나이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은 하나도 없었는데 저도 전공자가 아니에요. 저는 사범대를 나왔고 역사교육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0대를 좀 방황하면서 보냈어요. 이게 제가 원하는 진로도 아니었고 그래서 방황을 하다가 30이 넘어서 제 공간을 만들어 가면서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공간을 좋아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면서 이게 일로 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대학원을 가서 졸업을 하고 이제 정식적으로 일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30이 아니라 40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제는 진짜 100살 넘게 산다는 게 확정이 됐대잖아요. 그러면 40대, 50대 항상 조심스럽게 물어보세요. 제가 50인데 막 이렇게 배우는 걸 되게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살아온 날만큼 앞으로 살아갈 날이 진짜 거의 더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가능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겠죠? 그러면 일단은 학원이나 학교를 다니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려면요. 기본적인 툴을 다룰 줄 아셔야 돼요. 캐드나 스케치업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취직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프로그램부터 배우시는 걸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인테리어가 디자이너가 아니라 홈스타일리스트로 먼저 시작하고 싶다 한다면 그런 툴보다는 가구에 대한 정보라든지 공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작하시는 게 다르기 때문에 내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고민해 보시고 그에 맞는 길로 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늦은 나이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 진짜 지인들도 많이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구독자 1만이 되면 수입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사실 진짜로 이게 입금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저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수익이 있나요? PD님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수익 창출 보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기회에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월 달에 2번 입금이 됐네요. 몰랐어요. 4월 달에 355달러죠. 그리고 5월 달에 262달러, 그리고 6월 달에는 373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7월 달에는 281 뭐 이렇게 달러로 나와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점점 수익이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익이 줄고 있었네 이런 것도 저도 체크해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수익보다는 이걸로 자기 브랜딩을 한다든지 뭐 광고비를 받는다든지 이런 다른 부수입들을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로는 살 수가 없잖아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도 집을 화려하게 꾸미는 팁이 있을까요? 이거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좀 화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벽을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벽에 장식을 굉장히 많이 한다든지 또 이렇게 소품이 가득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집을 예산을 줄이고 싶어요. 그럼 제가 예산이 500만 원이에요. 만약 거실 부분에 500만 원의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소파를 저렴하게 사시고 뭐 100만 원, 뭐 200만 원 이 정도에서 사시고 내가 만약에 화려한 집을 원하신다면 나머지는 다 소품으로 쓰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적절히 분배해서 내가 어떤 공간을 원하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소품 그리고 뭐 소품에서도 뭐 벽에 액자, 오브제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배치를 하다 보면은 왜냐면 큰 가구보다는 그런 작은 소소한 소품들이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그런 것들로 공간을 꾸미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이런 레퍼런스들을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질문 진짜 너무 행복한 질문입니다. 왜 그렇게 예뻐요? 왜 이렇게 점점 예뻐지세요? 뭐 이렇게 미모 비결은 뭡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여유가 있고 본인이 예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아름답게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점점 예뻐져요. 이거는 좀 할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보시잖아요. 첫 영상보다 점점 예쁘게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예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제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PD님을 계속 약간 쪼고 있어요. 압박을 하거든요. 제가 어떤 영상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영상 하나를 통으로 날리자고 해가지고 저희가 인연이 끝날 뻔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합이 맞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피부 관리 이거는 진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피부 관리 어떻게 하는지. 피부가 좋게 나오나 봐요, 다행히. 저는 클렌징에 조금 꼼꼼하게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이건 너무 정석 같은 대답인지 모르겠는데 지우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화장품을 어떤 거 쓰냐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화장품은 뭐 엄청 고가나 막 이런 걸 쓴다기보다 종류를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화이트닝, 수분? 그다음에 뭐 탄력 이런 식으로 세럼이라도 좀 다양하게 사서요. 그날의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오늘은 내가 수분이 엄청 부족해. 그러면 수분 세럼을 좀 듬뿍 바르는 편이고 내가 좀 얼굴 톤이 칙칙해진 것 같아. 그럼 오늘 저녁에 잘 때는 화이트닝으로 좀 케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맞춤으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한가할 때는 일일 일팩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팩 붙이는 시간조차 없어가지고 그냥 생각날 때 너무 건조하면 팩 같은 거 올려놓고 이렇게 데일리 케어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 다니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병원 정착을 했어요. 정착한 병원이 있어서 3개월 정도에 한 번씩은 방문을 해가지고 원장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전문가의 말을 전 되게 잘 듣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게 합당하다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받은 거는 써마지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올라간 느낌이 드나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알겠는데 홈스타일링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쵸. 그래서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홈스타일리스트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요. 먼저 인테리어는 리모델링 개념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낡은 거를 새롭게 고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시공이 많이 들어가겠죠. 낡은 거를 다 없애고 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홈스타일링은 시공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구나 패브릭 그리고 소품 등으로 공간을 조화롭게 좀 만들어준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공사로 낡은 걸 깨끗하게 고치는 수리하는 영역이 더 크다면 홈스타일링은 조금 더 방식적인 요소로 조화롭게 만든다 이런 요소가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될 집 여기는 스타일링으로 가능한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홈스타일리스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 홈스타일링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남긴 적이 있는데요. 저는 제 집을 하면서 이게 아름아름 지인들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일로 된 케이스거든요. 홈스타일리스트를 될 수 있는 빠른 길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해서 수업을 만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홈스타일리스트는 딱 어떻게 된다라기보다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공간을 꾸미는 그런 가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본인 집을 하면서 이제 지인들 집 해주면서 이게 스킬이 늘다 보니까 일로 그리고 다시 공부를 하시는 경우도 계세요. 저도 지인 집들을 해주면서
이게 나한테 되게 맞는 일이구나 생각을 하고 뒤늦게 대학원을 들어가서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간에 관심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요. 만약에 그래도 더 구체적인 길을 알고 싶다 한다면 제 유튜브에 이메일 있거든요. 거기로 문의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사는 구독자입니다. 집을 직접 보지 않으시고 영상이나 줌으로 보고도 홈스타일링 컨설팅이 가능하실까요? 한국 아파트와 다른 점이 많아 유튜브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네요. 미국에도 아마 유튜브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걸 참고하셔도 좋고, 만약에 의뢰를 하고 싶으시다면 마감재를 바꿔서 공사하는 게 아니라 가구만 선택을 하시는 거면 충분히 온라인으로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시공적인 면이 좀 없고, 뭐 조명 시공이라 이렇게 간단한 것들은 당연히 가능하신데 인테리어를 전체를 하면서 의뢰하시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가구를 조언해 드리는 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 실측을 직접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괜찮으시면 얼마든지 진행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인테리어 스타일링 가장 인기 있나요? 그 스타일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인테리어나 홈스타일링을 할 때 그 주거 공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클라이언트에 맞는 집을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 스타일이 좋으니까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은요, 그렇게 취향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향이 없으신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건 모던이나 모던 내추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깔끔하고 그 다음에 컬러도 좀 절제되어 있고 이런 스타일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퍼스널 스페이스 이런 단어를 저는 쓰고 싶더라고요. 퍼스널 컬러처럼. 그래서 개인의 본인에게 맞는 공간을 꾸미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스타일보다는 내 공간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게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유행할 듯한 인테리어를 알려주세요. 사실 이거 제가 예언을 할 정도의 그런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할 것 같아가지고. 그랬더니 어떻게 나온지 알아요? 첫 번째는 바이오필릭 디자인이래요. 이거는 자연과 연결을 강조하는 디자인으로 식물, 자연 소재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디자인이 내년에 유행할 것이다. 그리고 또 미니멀리즘은 아시죠? 그리고 레트로나 빈티지, 그리고 이제 친환경 소재나 재활용이 가능한 걸로 지속 가능성이 있는 인테리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부드러운 모서리와 곡선, 직선보다는 부드러운 곡선과 이런 라인을 강조하는 디자인이 인기를 끌 것이다 했는데, 이거는요 사실 매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마 저 내년에는요 더 본인 취향을 담는 공간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래서 무슨 디자인이라기보다는 정말 개인에 맞는 공간에 더 욕심을 부리실 것 같아요. 누구는 주방만 예뻤으면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내가 전체 공간을 다 화려하게 할 생각이 없고, 누군가는 의외로 침실이 중요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침대를 좀 좋은 거 사서 숙면을 취하는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한다면 그 공간에 더 힘을 쏟으시겠죠. 이런 식으로 본인의 니즈를 찾아가시는 게, 그런 것들이 점점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정성껏 써주셨는데요. 줄자 언니 구독자 1만 달성을 대단히 축하드려요. 분명 지금보다도 더 크게 되실 거고 더 대상활이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감동이에요. 제가 사회초년생인데 요즘 감정 노동하는 인간관계도 지치고 삶은 혼자서 살 수 없다는 거 아는데도 자꾸 외톨이를 자처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확신조차 없는 것 같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언니는 적성과 자신의 진로를 어떻게 찾아 나가셨나요? 혹시 그 길에 대한 불안감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도 궁금해요. 먼저 토닥토닥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일을 할 때 힘든 게 사람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일이 힘든 것도 있지만 사람하고 힘들 때 그 일을 하기가 되게 힘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럴 때는 외톨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냥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 정말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외톨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뭔가 미래에 대한 그 확신이 없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20대 중반이시잖아요. 너무 당연한 고민입니다.
요즘에는 20대 초반에 되게 성공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막 그 영앤 리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저는 20대에 너무 바람직한 생각인 것 같고요. 누구나 이런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저 또한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정상적인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 얘기를 이제 해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K장녀였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너는 선생님을 해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범대에 그것도 교대 갈래 사범대 갈래 이렇게 해서 교대는 뭐가 다르고 사범대가 뭐가 다른지도 몰랐어요. 근데 교대는 초등학생을 가르치고 사범대는 그 중고등학생을 가르친대요. 근데 저는 그러면 당연히 사범대가 더 일하기 편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직업이니까. 그렇게 해서 골랐고 뭐 과목도 어떻게 골랐는지 알아요? 제 역사 전공인데 성적이 다행히 나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어, 국어, 역사 2순위거든요. 그 사범대 갈 때. 근데 영어는 제가 못하니까 패스고 국어하고 역사를 고민을 하는데 국어는 제가 그냥 어린 마음에 너무 수업을 많이 할 것 같은 거예요. 국어 선생님 매일 들어오시는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는 일주일에 2번 들어오니까 아 이거 진짜 괜찮은데 이게 꿀이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역사를 갔는데 졸업할 때 보니까 임용고시를 봐야 되는데 역사가 훨씬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진로를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뒤죽박죽이 됐겠죠. 제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고 일도 아니었고 그리고 교생을 나갔는데 이건 내가 진짜 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담임 선생님을 한 달 동안 쫓아다니잖아요. 담임 선생님한테 끝나는 날 얘 할 얘기 없냐고 물으시거든요. 월급이 얼마냐고 당돌하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 선생님이 너무 흠칫 놀라시면서 어느 정도 받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거기서 결심했죠. 난 선생님이 아니다. 이 돈을 받고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되게 그 메타인지가 제대로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도 계속 20대는 방황이었어요. 취업을 했는데 취업받고는 또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고 방황을 하다가 30대 돼서 제 일을 찾은 거예요. 이것도 일을 하려고 막 공부하고 찾은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공간을 좋아해서 공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일은 진짜 모르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선생님이 되라고 하신 게 저희 아빠가 위장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안 가본 데가 큰 병원, 뭐 한의원, 굿도하고 점도 보고 이 정도로 그냥 너무 심한데 증상이 그 병이 없이 아프기만 하니까 별걸 다 해보신 거예요. 근데 이름을 바꾸고 나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주를 맹신하셔가지고 저의 태어나서 이름을 지을 때 사주를 보셨는데 그 사주집에서 선생님이 되라 얘는 선생님을 시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냥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약간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온 거예요. 저의 의지 1도 없이. 근데 더 웃긴 건 지금 이 공간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도 20대? 이때 제가 이렇게 되어 있을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20대 때 만난 친구들을 제가 회사 강의를 가요. 그럼 회사 강의에서 제 삼성 강의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제 첫사랑이 혜원아 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이게 무슨 일이야? 너 왜 여기서 나와? 이런 식으로 물어보듯이 정말 뜬금없는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선생님이 됐겠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고민이 많으시지만 10년 뒤, 20년 뒤는 본인 모습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진짜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좋아하는 거를 뭔지 모르시겠다면 일단 아무거나 해보시라. 이 인테리어든 홈스타일링이든 제 채널을 보신다는 건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해보시고 내가 뭐 프로그램을 배우든 아니면 공간을 배우는 공부를 해보든 아니면 그런 커뮤니티에 소속이 되든 내가 해보고 싶은 거를 일단 해보고 그리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하고 아니면 또 다른 걸 경험해보고 그래서 20대는 경험의 시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경험이 절대 헛되지 않거든요. 저도 사범대 나온 걸 엄청 부모님 원망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친구들을 가르치면서 아 내가 이게 배운 걸 또 이렇게도 써먹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회사도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회사 안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걸 충분히 배우고 경험하시면 이게 나중에 굉장히 좋은 경험과 그다음에 나의 영향으로 끼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실 게 없이 내가 좋아하는 걸 지금 찾아가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0년 뒤에 그 내가 되고 싶은 롤모델을 정하면 훨씬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비전공자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비전공자인데 잘하시는 분을 약간 롤모델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잘하시니까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롤모델을 먼저 잡고 이게 사람이 어떤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좀 빨리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멘토를 잡고 아니면 뭐 이렇게 롤모델을 잡고 따라간 다음에 그분하고 같은 급이 되면 또 다른 도장 깨기처럼 롤모델을 잡고 또 따라가고 이렇게 가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요. 예, 하나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질문을 받아봤고 이 외에도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좀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서운해하지 마시고 제가 진짜 준비해서 다시 영상 만들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게 좀 우리가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는 제가 사실 시작하면서부터 PD님한테 일만만 되면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일만 되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 근데 당연히 너무너무 행복했는데요. 딱 하루 행복하고 그 다음부터 또 2만이 되고 싶고 3만이 되고 싶고 10만이 되고 싶고 사람이 이렇게 욕심이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2만 되기 전에 구독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